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 풀이 특강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문제 풀이를 좀 할 건데 뭐 이제 교재로 받으신 분들도 있고 프린트로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그 예상 문제 특강에서는요, 아니 예상 문제래 기출 문제 풀이 특강에서는 그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가 대충 뭐 내용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거, 그다음에 간부부생 시험에서 나왔던 거, 그리고 소방안전 교육사까지 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시험이 그래도 소방학 개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시험을 보는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서 대충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예상 문제 풀이와는 뭐냐? 이게 사실은 뭐 이 문제를 뭐 제가 예상 나올 만한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풀게 해드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뭐 문장 자체가 좀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쓰는 문장들도 뭐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적당하게 섞었어요. 연습을 할 만한 문제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 다른 시험에서 공개된 문제하고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시험에 나왔던 그 문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만들었는데, 자, 대충 이제 어떤 시험이 있냐면 시설관리사 문제. 시설관리사 문제가 물론 여러분들 시설관리사 문제를 다 풀기가 힘들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풀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추려가지고 일단 그 문제에다 넣어봤는데, 참고로 시설관리사 문제에서 우리 시험하고 문제가 그 글자, 그러니까 뭐 내용까지 완전 똑같게 적중했던 문제들도 한 두 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어차피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의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 시험위원들 있잖아. 이 풀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대부분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연습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시설관리사 문제가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승진 시험이 올해부터 공개가 돼가지고 승진 시험 문제를 좀 섞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승진 시험 문제도 제가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걸 가지고 같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뭐 좋은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한번 내용을 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려는 목적이지 그렇게 막 많이 틀리게 하게끔 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틀리게 하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데서 좀 함정을 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한다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 이제 단원별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뭐 저는 항상 생각이 그래요. 제가 그 소방학 개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개론자를 달고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뭐가 사실 나올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번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를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소방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전제하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뭐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기존에 나왔었던 내용들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놓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문제집에서 어떤 개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일단 책에다가 무조건 넣고 봅니다. 그 내용이 알차든 안 알차든 그건 상관없어. 왜? 색다른 개념이 그 문장이 시험에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 책에서 적중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굉장히 염두를 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막판 가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그게 몇 문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몇 문제나 되겠습니까? 그게 끽해봐야 한두 문제고, 항상 새롭게 정말로 참신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그 문제 내에서 거의 해결이 되게끔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한두 문제에다가 모든 걸 걸기 위해서 막 그냥 구석구석 이것저것 찾고 하는 것보다는 그 돌아다니는 왜 이렇게 산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토끼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공개된 시험 문제, 기출 문제들의 지문은 내가 그 지문들은 단 하나도 모르는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어차피 교수님들은 그 문장을 가지고 또 활용해서 낼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법규 문제 때도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나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건 제가 오히려 권장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예상 문제집이 문제가 한 1500개쯤 된다, 뭐 한 2000문제쯤 된다, 이러면 야 어차피 내 것만 풀어도 다 돼, 여기서 해결해 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잡다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까지 아직 해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막 문제 뱅크식으로 모아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소방이.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의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뭐 저는 그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이 풀어볼수록 좋죠.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맘때쯤 되면 그 내용이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지엽적이거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 풀이집에서 풀었었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렸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얼토당토하게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와, 이런 것도 있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문제 나온 선, 그게 아마 그 교수님이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만든 그게 그 범위 내가 끝일 거야. 그걸 넘어가면 더 이상 낼 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낸 거겠지.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는 선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벗어나서 정말 새롭고 막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그건 여러분들도 손 못 대겠지만 전국에 있는 어느 수험생도 손 못 댑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많나요? 아닐걸요?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작년 뭐 문제집 같은 거 뭐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랑 2022년도 시험 문제 쫙 펼쳐놓고 비교해보세요. 과연 몇 문제나 적중했나? 보통은 그렇게 이상한 문제들은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개념을 내고 싶으면 그냥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르는 걸 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 니네 이거 몰랐지? 라고 하는 식으로 내지만 거의 문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이게 막 진리인데 이 지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풀어봤던 이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뭐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문제 푸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다시는 틀리지 않는다. 알죠? 집토끼를 지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 그게 좋겠다. 뭐 그렇잖아. 우리 집에 있는 토끼들은 다 도망갔는데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거, 그러면은 둘 다 놓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당겨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험이 한 2달 반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지? 더군다나 중간에 설 연휴가 아주 복병인데 설 연휴도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노는 게 딱 껴있으면 그래도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 근데 요번에 설 연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따 손 치자. 그것만 보고 달려가. 왜? 연휴 때 숨 좀 돌리겠지. 연휴 끝나고 나잖아. 분명히 후유증이 좀 있을 거예요. 한 주 정도는. 그리고 나가지고 아우 야 이거 어떻게 공부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다 보면 2월이다. 2월을 아마 제일 정신없이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이 끝나갈 무렵. 예전엔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 따뜻한 바람 불기 시작해서 야 이제 날 좀 풀리나 보다 하면 시험 보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 아직 야 이거 꽃샘 추위인데 날 안 풀렸는데 라고 해도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요번에는 시험이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야 이제 날 좀 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원 어디 알아볼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방학교 갈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요 한두 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모든 걸 걸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 에너지를 아끼시면 안 돼요. 그냥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보시고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시고요. 시간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공부에다 쏟아부으시면 됩니다. 그거 이런 거 저런 거 재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총력전이란 말이죠. 총력전. 말로만 총력전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 이 문제집을 사서 풀어볼까 안 풀어볼까 고민되면 그냥 사서 풀어보는 게 맞아. 지금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기준은 뭐냐. 이 문제는 너무 거지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거지 같다는 문제는 짜증나지. 그건 버리셔도 되는 문제야. 왜? 절대로 공개 문제는 그렇게 못 내. 공개되는 문제는 그렇게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만 짜증나는 거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문제 괜찮은데? 라고 하면 그건 네가 반성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걸 버려야 될 문제냐 챙겨야 되는 문제냐 그거를 찾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실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총력전을 펼치는 게 좋다. 막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 접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문제를 접하는 그 이제 여러분들 방법을 알려드렸잖아. 그 교수님의 이름하고 얼굴하고 그리고 상세한 풀이가 있는 것만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찾아서 푸시면 안 돼. 그런 애가 있어. 지금 내가 그 수업하고 있는 애 중에 얘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문제를 막 가지고 와. 우리 학원에는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학원에야. 근데 걔가 막 여기저기서 문제를 가져오는데 항상 야 이 문제 너무 이거 말이 이상한데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그냥 인터넷에서 올라온 문제 가져왔는데요. 해설지 있을 거 아니야. 해설지 없는데요. 해설지도 없이 그냥 답만 있는 걸 왜 가져와? 그거 되게 위험한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그 내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거기서 너 만약에 답 잘못된 건 두어 개만 걔가 섞어서 올려놨어. 검증도 안 된 문제니까 어차피.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거는 길에 떨어져 있는 누가 버리고 간 건지도 모르는 불량식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본인의 이름, 본인의 사진, 그리고 모든 걸 걸고 해설까지 꼼꼼하게 해서 만든 문제집이 있다. 그거는 그 교수님들이나 그 밑에 있는 조교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잖아. 그런 걸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접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문제가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말장난해놓은 문제다.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건 되게 쪽팔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는 버리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뭐 저기 노량진 이런 데 지출한 그런 뭐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목표가 일단 우리 학원에서 최대한 많이 합격자가 나오는 게 일단 목표거든. 그러면 일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 합격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인 거고. 근데 저기 서울 중앙 쪽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일단 본인 이름을 알려야 되거든. 그 경쟁이 심하니까, 그지? 그래서 약간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이야.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거 딱 한 번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수업 시작할 건데 일단은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때가 왔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교수님들의 문제집 있잖아. 그 내용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바보입니까? 문제 만약에 똑같이 겹쳐서 적중되는 순간에 분명히 그 의심받을 텐데. 보통은 시중 문제집들 다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뻔한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수가 특이하게 막 강조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뺍니다. 아니면 그걸 변형을 시키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긴장감 없이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단원들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죠. 왜? 기존에 전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갑자기 이걸 내기 시작했네? 제가 유일하게 못 맞추는 게 뭐냐면 갑자기 현재까지는 그림 문제 하나도 안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 문제가 나와. 이제까지 그래프 문제 한 번도 안 나오다 어느 순간에 그래프가 나와.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왜? 나올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인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은 제가 적중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걸 그림이나 그래프를 떠나서 내용을 알면 보통 풀 수 있게끔 나오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아마 우리가 2시간 내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연소 이론 중에서 그냥 연소 일반론 요 1절밖에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해도 문제가 거의 한 6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해본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문제는 아시죠? 이게 시설관리사 문제긴 한데 1번 문제는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내가 왜 이 문제를 실어놨는지.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1번 문제가 아마 소방안전교육사 문제로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사 문제로 이런 게 나왔지. 내가 왜 항상 이 문제를 1번에다 갖다 놓을까요? 이거 외우시라고요. 이제 이쯤 되면은 시험 보러 가서 빨리 풀려면 메탄, 프로판, 부탄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숫자 있지? 그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1번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보시라고 넣은 거고 전혀 만약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같으면 이 1번을 제대로 풀어보셔야 되겠죠. 왜? 연소 반응식을 모르고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소 반응식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이 나올지 나도 몰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었어?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메탄올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예상을 해보는 거야. 메탄올이 나왔으니 에탄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에탄올 갖다가 또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예측, 소위 말해서 예상 문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상 문제라고 내놓는 것 중에 좀 포인트를 주는 게 바로 부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보자면 그 메탄하고 프로판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시험에. 그런데 부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탄이 간부부생 시험에서 2022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부탄 정도 한번 건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번, 3번, 4번을 전부 다 부탄 문제로 배치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저는 뭘 풀어드릴 거냐면 이 중에서 4번을 풀어드릴 겁니다. 4번을 풀어드리면 2번하고 3번이 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 65페이지까지 풀어. 65 맞죠? 그래서 풀어올 거네요. 자, 일단은 등장하는 게 바로 부탄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할게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 2번처럼 나온다면 2번에 있는 식을 가지고 바로 푸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4번처럼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4번처럼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알겠죠? 자, 내용 보자. 표준 상태에서 5몰의 부탄가스가 완전 연소가 되는데 이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부탄가스래. 자, C4H10이죠? 이거를 완전 연소시킨대요. 그러면 자, 산소랑 결합을 하고 완전 연소가 됐으니까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 골격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수 맞추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약간 시험 버전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탄소 몇 개입니까? 4개니까 여기 얼마 써줄래요? 4. 여기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그죠? 그 2개밖에 없으니까 5를 써줍니다. 요렇게 하면 8개죠. 요렇게 하면 5개죠. 토탈 몇 개? 13개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짜증난다 그랬잖아. 부탄은 얘가 짜증나. 왜냐면 여기에 그러면 얼마에다가 2를 곱해서 전체가 13개가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메탄올이 풀기가 어려웠던 게 여기에 산소 하나가 더 들어있었잖아. 걔 빼고 이거 맞춰야 되는 건데 얘는 그냥 오롯이 여기 산소가 다 들어가 있어. 차라리 여기에 하나 더 있었으면 이거 12개였지. 그럼 6 써주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걸로 13개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소수점이 나오는 거야. 6.5가 나오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6.5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문제는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이 문제는요. 이거를 2로 바꾸고 13으로 바꾸면 더 어려워져. 그 해설이 우리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풀면 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아. 자, 우리 알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몰수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 거냐면 1대 6.5로 결합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거 1몰이면 얘는 6.5몰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가 필요하대요? 5몰이 필요하다면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몰? 5몰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곱하기 5를 해주니까 얼마입니까? 5, 55, 5, 6, 30이니까 32.5몰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만 구하라고 하면 좋지. 이제까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냈으니까 현재까지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자,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 그런데 갑자기 요즘 문제 추세죠? 부피를 물어봐요. 야, 이거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과학 지식이 필요한 거야. 우리 계산 문제 특강에서 했던 거. 1몰의 부피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걸 왜 외워야 되나요? 문제 나왔네. 에이, 이거 우리 시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요 정도 난이도면 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안전하게 외워놓는 게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1몰의 부피를 알아야 되겠네. 지금 현재 얘네가 전부 기체거든? 산소가 32.5몰이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산소 같은 애들은 본인의 존재를 부피로 나타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1몰의 부피를 알아야 되겠네?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22.4리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알겠습니까? 이 문제 그 최고의 어려운 점이 뭐였어? 곱셈입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곱셈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 그럼 뭐 해줘야 돼? 1몰이 22.4리터라며? 근데 제가 32.5몰이니까 이거 곱셈해줘야 되거든. 32.5 곱하기 22.4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난이도 최상이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시설관리사 문제는 계산기 들고 들어가. 그리고 계산기를 딱 때려보면은요. 이거 그냥 1초, 0.1초 만에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소수점 곱셈 문제 정도는 그래도 낼 수가 있다는 거니까 조심을 좀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옵니까? 728리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줄 알아? 와, 여기까지 계산한 네가 너무 뿌듯한 거야. 오, 나 어떻게 나 곱셈 진짜 잘했어. 야, 728 있나? 오, 있네. 답 3번 찍고 다 망하죠. 그래놓고는 틀려놓고는 왠지 몰라. 왜 틀려 날 몰라. 이 씨발 맞다며. 이 새끼 잘못 알려줬네 하면서 나한테 따지러 오지. 3번 맞다며요. 내가 언제 3번 맞다 그랬어?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지금? 그래, 요즘 문제 추세가 이거야. 이거 몇 세제곱미터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질문하더라. 이거 하는 거 안 알려주셨잖아요. 일단 와봐.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꿀밤 한 대 맞아야지. 옥내 소화전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2600리터는 관심이 없다 그랬지. 260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꿀 때 동그라미 3개 날려라. 그거 기억나세요? 2.6 세제곱미터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시험 그거였잖아. 우리 그 그지 같았던 12번 문제. 마지막에 졸라 어려운데 그거 이렇게 또 세제곱미터로 바꿨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뿅뿅뿅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얼마가 나와?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답이 1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건데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 요거 5몰 해가지고 32.5몰 나온 거 이게 어려웠어요? 자, 이것만 알면 곱셈 나오는데 최고 난이도는 이 곱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여러분들 주의를 하신다면 이 정도 난이도는 충분히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를 이해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3번 문제는 1초 만에 풀립니다. 얘는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푸는 거 아니에요. 1몰에 6.5몰이니까 이게 만약에 10이면 여긴 얼마겠어? 65겠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2번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치 아팠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줬으면 이 맥락을 이해하는 친구들은 여기다 2를 곱하고 2를 곱하면 얘가 13이라는 걸 금방 찾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2번처럼 나오면 그냥 2번처럼 생긴 걸로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준 거잖아.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에 O2를 뚫어놓고 결국은 이걸 물어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기가 CO2가 나오고 이렇게 H2O가 나오겠죠. 이거를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를 다 뚫어놓는다는 얘기죠. 사실 간보부생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죠? 저는 여기를 구해라라고 했지만 간보부생 시험 문제는 A, B, C를 더한 값이 얼마냐 이거 기출문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얘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알잖아. 여기서 그냥 해결해. 탄소 몇 개? 8개. 여기 수소 몇 개입니까? 20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바로 해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잖아. 그치? 여기 얼마? 8이 되는 거고 여기 얼마?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해주면 16개고 이렇게 곱하면 10개니까 총 몇 개? 26개인데 이게 되게 쉬워. 그럼 이게 26개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바로 적용을 하셔도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를 연습하고 싶으면 얘 자매품이 있지? 에탄이야, 에탄. 에탄으로 연습하시면은 똑같은 아마 방식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해의 영역이야. 여기는 반복 숙달의 영역이야. 알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부탄을 오늘 가서 10번을 지금 한 방법대로 채워보는 거야. 숫자를. 한 4번만 채워도 머릿속에서 그러겠지. 너 됐어. 또 다 외웠어.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건 숙달의 영역이야. 숙달의 영역.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 뭐 굳이 억지로 합니까? 알겠죠? 그렇지만 그게 맨날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항상 여기서는 숙달만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손하고 그냥 눈이 알아서 할 겁니다. 좋습니다. 머리까지 갈 필요도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에 프로판이 나오는데, 프로판은요, 이거는 이제 시험 모드로 간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프로판 개수 따지고 있으면 늦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만약에 5번 문제처럼 나왔다고 치자. 자, 시험용 버전으로 푸는 거예요. 프로판 완전 연소 반응식이잖아.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거잖아. 여기까지 뼈대는 여러분들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 자, 이걸 빨리 푸는 방법. 개수를 맞추나요? 뭘 개수를 맞추고 있어? 1, 5, 3, 4. 전화번호 외우는 것보다 더 쉽지? 1212, 1534. 알겠습니까? 1534, 1212 뭐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1, 5, 3, 4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를 연소시킨대? 2몰. 10몰 필요하지? 6몰 만들어지고 8몰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으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다. 와, 뭐 이런 게 나왔나요? 실제로 시설관리사 문제 나왔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오늘 수업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기대하지 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론 공기량 구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그 문제집에서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려고. 알겠습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겠지.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풀다 보면. 그죠? 그때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또 하긴 할 건데, 설명으로는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근데 이거는 소방안전교육사, 이거 약간 이제 저기 했어.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데 원래 앞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그냥 뒤에 왔거든. 근데 소방안전교육사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제 생각에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이론 공기량을 물어볼 때가 됐어요. 왜냐면 2017년도에 그 하반기 문제에서 이론 공기량 계산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현재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뒤로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2017년도 문제 이거 참 프로판이구나. 바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자, 이게 프로판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프로판인데 마침 또 되게 둘이 한 세트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둘이 연관관계가 없어야 돼. 그런데 마치 꼭 짜서 문제 맞는 것처럼 우리 벌써 이거 하다가 하나를 벌써 해결해 버렸어. 숫자마저 딱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봤더니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프로판 얼마를? 그치, 2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우린 여기서 원래 사실 몰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몰이었는데 이거를 뭘로만 바꾸면 돼? 요렇게 세제곱미터만 바꿔주면 지금 우리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로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벌써 구했네. 이게 무슨 양이지? 프로판의 양이잖아.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론 무슨 양? 공기량.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방 안에 공기가 어떻대? 단.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21 부피 %로 한다. 맞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방 안에 공기를 100만큼 가져오면 그 안에 산소가 얼마? 산소가 21만큼 들어있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습니까? 이 방법은 진짜 내가 특허 내야 된다. 여러분들 비례식 세우는 거 금방 해주잖아.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공기량이 지금 얼마지? 공기량이래. 산소량이죠. 미안합니다. 예. 이미 산소량은 구했고,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산소가 얼마야? 1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10만큼이 들어가 있는 뭐를 찾으라는 거지? 공기량이 얼마냐? 이거 지금 비례식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비례식 세우는 거에 대한 질문이 안 들어오더라고.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 알겠습니까? 이거잖아. 야, 100만큼 들어있는 곳에 21이라면 X만큼 들어있는 곳에 10이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10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또 한번 해보자. 계산하면 얼마? 21X는 1000이 되는 건데, 야, 이거 시험 보러 가서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막 성실하게 나눗셈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떡해요? 야, 이거 21로 하지 말고 20으로 해봐. 그럼 대략 얼마 나와요? 50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근데 20이니까 50보다 좀 안 되겠지? 그럼 찍더라도 몇 번이야? 그렇죠. 2번이죠. 2번인가? 하여튼 2번이잖아. 맞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요, 굳이 정확하게 답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게 서술형 주관식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대충 통박으로 이쯤 되겠다라고 하면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어요? 1분 1초 아껴야 돼.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시간 잡아먹을지 모른단 말이야. 뭐 행정법이라고 빨리 푸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어떨 때 지문 읽으면 더럽게 안 읽힐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시간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요거는 우리가 계산문제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한번 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계산문제 특강을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계산문제 풀이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옛날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세요. 이 문제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몰수에 관한 문제는 다 이해가 된 거야. 아니, 쓸데없는 문제 10개 20개 풀 필요 없어요. 하나만 대표적인 거 딱 푼 다음에 숙달의 영역이라니까. 대신에 여기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잘 풀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올해 풀었던 12번 문제의 모티브야. 이걸 가지고 올해 풀었던 12번 문제 만든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번에 나왔던 12번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염라대왕 라면급이야. 완전 매운맛이고, 얘는 약간 뭐야? 이게 진라면 순한 맛 같은 느낌이야. 얘가 굉장히 문제가 순한 편이야. 이 정도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극악의 난이도로 만들어 놓은 게 요번에 12번 문제였지. 알겠습니까? 자, 내용 볼게요. 황 480g이래. 자, 황을 얼마를 썼냐면, 이게 또 이제 계산 문제 특강 때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거야. 그때는 되게 스탠다드하게 설명해 줬는데, 요거 이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제가 좀 속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 특강 수업을. 안 그러면 뭐야 맨날 똑같은 것만 해줘 라고 하니까 자꾸 참신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참 먹고 살기 힘들죠. 그죠? 자, 480g이야. 480g의 황을 완전 연소시킨대. 자, 황을 완전 연소시켜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황인데 힌트를 딱 주는 거야. 적어도 황의 그 그러니까 원소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 원소 기호는. 황은 어떻게 생겼어요? S. 이거를 완전 연소시켰다가 산소랑 결합을 하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황이 SO2잖아. 맞습니까?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질 필요 없어. 얘는 그냥 S하고 O2가 결합하면 SO2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이 그냥 놔두세요. 알겠습니까? 놔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따로 신경을 안 써도 이 앞에 전부 다 일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얘 1대1로 결합해서 이게 1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얘가 결론이 뭐야 그러면? 자, 이거 1몰은 이거 1몰과 결합하여 이거 1몰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갖다 이번에 12번 문제 만든 거였잖아.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뽑아낼 게 없는데요. 단, 황의 원자량은 32, 산소의 원자량은 16으로 한다. 자, 여기서 시험장 가면 제가 하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알려드린 거 있었어. 자, 황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32.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16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어차피 이거 안 써. 산소를 쓰겠어? 이산소 원자를 쓰겠어? O2를 써.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자, O2 이렇게 만들어놔. 그럼 얼마겠어? 32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등장했다는 건 이것도 분명히 쓸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너무 쉽다? SO2잖아. 그럼 얼마 나와?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되게 한눈에 쏙 들어와요. 얘가 알겠어요? 그 요렇게 미리 딱 준비해 놓으면은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 요리 다 해놓은 거랑 나중에 더러우기만 하면 돼. 그런 느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4개가 쪼르륵 등장을 하죠. 여기서 끝난 거 아니지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 이거 왜 줬어 도대체? 몰수랑 원자량 나오면 무조건 뭐야?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이잖아. 자, 이걸 가지고 질량 개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알려줬잖아. 무조건 원자량이나 분자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 이게 원래 1몰의 질량인데 g자 빼내드리라 그랬잖아. 그제? 그럼 원상복구로 시켜놔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 S가 32란 얘기는 이 자식을 1몰계를 가져오면 그때 질량이 얼마라는 거야? 32g. 이거 어떻다는 얘기야? 1몰 몇 그램? 32g. 이거 써먹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유를 묻지 말고 일단 하세요. 뭐, 어디 갔어? 알아, 마. 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몇 그램? 64g.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걸 써먹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까? 미리 다 세팅 딱 해놓는 거야. 자, 이제 재료 만들어놨어. 때려 넣기만 하면 돼. 밀키트처럼.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봐봐. 황이 지금 1몰이 32g이라는 거 알았지? 이 문제 난이도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려면요. 황 32g을 연소시켜. 이랬으면 정말 좋았을 거야. 왜? 그냥 1몰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랬겠지. 320g만 됐어도 참 고마웠을 거야. 왜? 몇 몰이야? 10몰이었지. 알겠습니까? 근데 빌어먹을 480g이네. 아, 씨발 480g은 얼마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나눠주면 되지. 얘를요, 여러분들 얼마로 나눠주면 돼? 32g은 나눠줘. 딱 떨어진다고 얘가 알겠습니까? 얼마 나오디? 15몰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15몰이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맞잖아. 320g이 10몰이면 거기 절반인 160g 더하면은 그 480g이잖아. 그러면 딱 맞아. 15몰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얘네들 결합한 게 몇 대 몇이었다. 이게 응용한 게 올해 문제였잖아.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한 거는 15몰, 그 다음에 해서 만들어진 게 얼마? 15몰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몰, 봐봐. SO2 1몰이 64g이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 그렇지. 64g을 곱해줘 버리면 이게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960g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솔직히 얘기해볼까? 이거 여러분들 밑에 있는 곱셈이 이게 어려워요? 이거 지금 어려웠습니까?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이거야. 이거를 여기에다 갖다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어려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요것만 잘 쓰실 줄만 알아도요, 이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개념을 모르니까 손도 못 대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주면 항상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1몰 기준의 질량을 알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질량을 줘. 왜냐면 질량이 재기가 편하거든. 그럼 질량만 줘. 그럼 우리는 이 질량을 가지고 쟤네들의 기준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몰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 연소 반응식에서 몰수의 비를 줬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쟤네가 어떤 관계로 결합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숙달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집에 가셔서 똑같이 이것도 한 5번 정도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답은 4번인데 요 정도 난이도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은 제 생각인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간부부생 문제고 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는 한 번씩 얼굴을 들이밀 때가 있어. 뭐 소방원론 같은 거 시험 볼 때 나올 그 기사라든가 이런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떡하죠? 자, 어떡하느냐? 내 생각인데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혀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학교 교재에 이 표가 있어요. 이 지금 색상에 따른 온도에 관한 표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소방학교 교재라든가 뭐 시설관리사, 기술사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 이 표가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토달 만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외워놓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외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유발한다? 그러면 굳이 외우자고 안 하죠. 왜? 내가 굳이 왜 여러분들 머리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거 시간 낭비를 하게 합니까? 저도 왜 가끔 버릴 때는 버리잖아.
이거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라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치? 내 새끼가 나쁜 놈이야. 그 여러분들 관운을 테스트하려고 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관운을 테스트할 때는 네 관운을 맡기는 수밖에 없지. 왜? 그거 맞추려고 매달려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를 더 틀릴 수가 있거든.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승리하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점주의 전술. 이해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이야. 그치? 그냥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 버려. 그리고 내가 정말 맞출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얘는 외우기가 쉬워. 딱 한 번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틀만 잡아놓으면 이거는요, 나오면 나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좀 이런 건 쾌재를 불러도 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지. 요거 나오는 순간에 내가 보기에 다른 애들은 틀려. 근데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어요. 그 내가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 탁 나왔는데 다음 중 물을 쓰면 안 되는 물질은 무엇이냐? 1번 나트륨. 아 씨발 짜증나. 이건 짜증나는 거. 왜? 다른 애들 다 맞췄을 거라고. 이거는 경찰 시험 보러 잘못 들어온 애도 맞출 수 있어. 좀만 책 보면. 알겠습니까? 나 경찰 수험생인데 이건 알 것 같아. 거의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이런 거 나오면 짜증나. 왜? 이러다 내가 마킹 잘못하면 나는 진짜 끝나는 거거든. 그런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문제인 거야. 근데 이런 거는요. 야 이거 외웠겠냐 설마? 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외울 수 있어. 그런데 이거 진짜 외우기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야 씨발 이게 나왔어. 분명히 나오는 순간 애들 걸 거야. 아 짜증나. 이거 나왔어. 아씨 이거 분명히 짜증내. 아 이거 할 걸. 그럼 그 다음부터는 졸라 열심히 하겠지. 내가 생각에 한 번 나오면 향후 10년간 안 나와 이 문제. 이거 완전 히트앤드런 문제야. 야 이거 외웠니? 오 외웠어요. 이제는 안 낼 건데 이러면서 한 몇 년 안 나와. 딱 그런 스타일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한 방을 노리는 건 이런 걸 가지고 한 방을 노리는 거야. 자 서론이 너무 기네요. 어떻게 외우나요? 알려줬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색깔이 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5개가 적색이야. 그래서 외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적이지? 적.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알려줬잖아 방법. 이렇게 딱 나눈 다음에 여기가 몇 도지? 1000도. 1000도 아래쪽으로는 빨강색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립스틱 색깔 같다 그랬지? 아주 빨간 거. 그냥 중간 빨간 거, 밝은 빨간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 제일 빨간 거. 암적색. 이건 그냥 적색. 이거는 밝은 빨간색을 뭐라고 하지? 휘적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암적색, 적색, 휘적색 이러잖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거를 야 빨간 거, 그냥 빨간 거, 막 밝은 빨간 거 이렇게 해주고 나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한 번도 얘기해본 색깔 해본 적이 없는 색깔인데도 나와. 한국 사람이라면. 진한 거 뭐야? 암적색, 적색, 휘적색 이런 정도가 나온다. 그게 신기한 거야. 왜냐면 이미지로 외워지거든. 얘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야? 밝을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다가 1000도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색깔들이 섞이기 시작한다 그랬지. 내가 비주얼적으로 해주잖아.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적색이야? 황적색. 그 다음이 무슨 적색이야? 백적색이고 그 다음이 휘백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자, 제가 예상을 하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에 얘가 나온다? 몇 도입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이게 자격증 시험 스타일이야. 그런 건 알겠어요? 뭐 물어볼 것 같아? 온도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 문제가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야. 아니면 빈칸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 바르게 나열된 거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이냐, 니은, 디귿, 기역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찾으면 돼? 빨간 거에서 노란 거, 흰 것만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불안해. 내가 색깔까지도 외우고 싶어. 왜냐면 매치를 시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 최소한의 예의. 기억나세요? 뭐? 이거 정도는 좀 외우자. 이거 외워놓으면 나중에 자격증 시험 볼 땐 도움이 돼. 암적, 휘백.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런 거야. 이제 요즘에 막 나한테 설비기사 과목이 4개가 있거든. 그중에 소방언론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을 잘하니까 그것 좀 한번 해보실 생각 없냐. 자꾸 이 출판사에서 쿡쿡 찌르고 있어. 기사 좀 해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간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소방언론 이런 거 그냥 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수업을 한다면 내가 분명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야. 그럼 또 이제 밑에 댓글이 달리겠지. 암기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잘 없거든. 이미지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이게 뭐야 그 온도까지도 매치를 시켜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빨강색만 있는 건 절대로 1000도로 안 넘어. 그럼 그 중에 제일 밝은 게 950이고 얘가 850이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안 헷갈리거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930 해놓고 틀렸어 이렇게는 안 해. 뭐 걔한테 950도랑 930도 줘봐. 차이가 있니? 타 죽는 거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건 전혀 우리가 구분 안 해도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200도씩 차이 난다 그랬잖아. 누가 1300이고 누가 1100이냐 구분하면 돼. 누가 1300이야? 흰색이 1300이고 노란색이 1100이거든. 이런 정도는 내가 여러분들 아마
나오면 완벽하게 풀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걸 포기를 못하고 이렇게 좋은 암기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스타일은요 9번처럼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얘네를 순서 나열하는 거, 기역, 니은, 디귿으로 빵꾸를 뚫, 어차피 9번 스타일로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인데 요게 승진시험 문제예요. 이게 올해 이제 공개된 승진시험 문제인데, 요 11번 문제를 제가 싫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전부 다 소방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어떻게라도 한번 우리 시험에서 끌고 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연소 용어는 이걸로 끝이다. 연소 용어는 그냥 이걸로 끝이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연소 용어 문제 나온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난다. 라고 해서 일부러 이걸 실어놨습니다. 승진시험 문제 도움을 좀 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 요거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걸 좀 설명해드리냐면, 끓는 점을 좀 설명해드릴 건데, 이게 이제 이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이 끓는 점이라는 게 그냥 이거야.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풀어도 돼.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액체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게 되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뭐겠어? 끓기 시작하는 온도? 끓는 점이잖아. 끓는 점이 B점이다라는 거 알면 이 문제를 쉽게 풀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게 중요해 지금? 끓는 점은 B점이고 녹는 점은 U점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 앞에 있는 문장에 질문이 들어와. 이게 뭔 소리예요?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게 되는 게 뭐죠? 자, 이거다. 요거 잠깐, 왜냐면 요걸 응용하는 문제가 뒤에 가서 나와. 시설관리사 문제에서. 화재 파트에서 아마 나올 거야. 들어보세요. 이거 물이 끓는다는 건 이거야, 여러분들. 물을 이렇게 받아놨죠? 자, 물을 받아놓으면 이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거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게 물이 수심이 어때? 그러니까 수면이 처음에 딱 일정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좀 물이 줄어들잖아. 왜? 증발하잖아. 증발은 왜 증발해? 공기 중에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 공기 중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잖아. 그러면 물의 분자 움직임이 좀 빨라지겠지. 그 중에 원래 대기압이 누르고 있거든. 그 에너지를 딱 받으면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가져와. 대기압보다 커지는 애들이 몇몇 개 생겨. 걔네들만 공기 중으로 나는 탈출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야. 그 탈출해서 날아가는 애들 때문에 물이 점점 줄어들겠지. 근데 그건 끓는다고 안 해. 왜냐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증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걸 거의 우리 못 느껴. 우리가 이거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기압이라는 걸 느끼려면 다다닥, 알죠? 불을 켭니다.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이 점점 증가할 거야.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증기압이 증가한다는 거 어떻게 알지? 냄비 뚜껑이 탁탁탁 이렇게 하잖아. 이거 증기압이 증가하고 있는 거다. 근데 누구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지? 대기압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 대기압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점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뿅 하고 증가하겠지. 그럼 여기 둘이 어떻게 됐어? 이 대기압하고 증기압이 어떻게 됐어 지금? 이때 딱 같아졌지. 4개 맞습니까? 이때부터 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끓기 시작해.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이걸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함정팔 수 있거든. 지문으로 함정팔 때 어떻게 파면 되냐면, 액체의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커지는 순간 끓는다 틀려. 같게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란 얘기야. 이거. 야, 끓는 점이 B점이라는 것이 무슨 한문 문제지 이게. 알겠습니까? B자가 끓을 B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문장을 잘 봐두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야? 대기압 상태에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온도를 누가 모릅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 녹는 점이요. 녹는 점이 한문으로 뭐야? 모르겠는데 그럼 틀리는 거지. 융점이라고 합니다. 융점.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뭘까? 이게 그거야. 내가 맨날 얘기했던 그거. 어떤 물질 100g을 1도 미안합니다. 1g 100g이라고 해도 돼. 100g 100도씨 올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 비열이라고 한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지금. 1g 1도씨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역으로 생각해봐. 그럼 뭐야? 비열의 개념이 뭐지?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란 얘기야. 맞습니까? 근데 우리 이 비열이란 말 봐, 안 봐? 소방 공부할 때? 언제 봤어요? 물 할 때 하잖아. 비열이 큰 물질 맞아요? 그럼 이거 한번 적용해봐. 비열이 크다는 말이 뭐죠? 1g 높이는데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 잘 안 변한다. 물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야. 물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한번 도식화를 시켜보는 거야. 이거 중학교 애들 설명할 때 이렇게 해주거든. 니네 비열이고 지랄이고 개념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써주는 거 외우라고 하거든. 이 개념은 이거잖아. 그럼 비열이 크다. 그럼 이건 온도가 잘 변해 안 변해? 온도 변화가 잘 안 변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비열이 작은 애는? 그럼 비열이 작으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작다는 얘기지. 온도가 빨리빨리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둘이 무슨 관계야? 그래, 반비례 관계.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물이 온도가 잘 안 변해. 근데 물은 불 잘 끄잖아요. 물이 원래 온도가 안 변하는데 불 속에 던지는 순간에 온도가 변하거든. 갑자기 수증기 돼버리지. 어마어마한 열을 빼앗아갔다 이런 뜻이야. 그게 냉각수화 효과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소방 공부하시다가 비열이란 말이 나오면 뭐 어떻다? 저건 온도 변화랑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그걸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해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비열은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어볼 수 있어. 우리 잡열과 현열 개념 있잖아. 그지? 그럼 비열은 잡열 쪽에 가까워? 현열 쪽에 가까워? 비열은 현열 쪽에 가까운 거야.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현열 계산할 때 비열 값이 들어가죠. 근데 잡열은 고정돼 있잖아. 읽어보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념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과학 내용을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주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잡아드린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12번만 잠깐 설명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왜 그러냐면 12번은 제가 풀 게 아니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풀기 앞서가지고 문답법을 좀 한번 하려고 하는 거야. 문답법.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갔어. 분명히 12번이 그 내용이야. 이게 저기 전도냐 대류냐 복사냐 이거거든.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전도. 고체. 또는 뭐 정지상태 유체. 그지? 고체. 두 번째는 접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엎드려 뻗치면 돼요. 집에 가서. 그지? 분자들의 충돌. 기억납니까? 물론 프리의 법칙 얘기할 거겠지. 근데 그건 차차하고. 자, 세 가지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 그게 전도야. 왜냐면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에 적용되나 안 되나 볼라 그래. 두 번째, 대류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액체나 기체와 같은 뭐 유체. 유체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밀도 차이. 밀도 차이 하면 떠오르는 거. 부력. 부력하면 떠오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연기. 됐습니까? 그렇게 떠올라야 된다고.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복사. 자, 복사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전자기파. 열이 직접.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 매질이 필요 없는 거잖아. 복사. 기억납니까? 그리고 뭐 플래시오버. 맞아요? 그리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뭐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하고. 그렇지. 면적에 비례하고. 그리고 뭐에 비례한다? 절대온도에. 4제곱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딱 그것만 알고 있다고 칠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적용을 할 건데 요거 잠깐 쉬었다 합시다.